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감 잡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영어와 한국어는 각기 다른 그룹에 속합니다. 한국어는 I you love, 나는 너를 사랑해 의 주목동 언어이고, 반대로 영어는 I love you, 나는 사랑해 너를의 주동목 언어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이드의 사이드입니다. 이 말을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 두 언어 모두 주어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의 경우는 목적어까지도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그냥 사랑해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love만 말하면 뭔 소리인지 안 통합니다. 자, 쓰는 김에 조금 더 써서 love you 까지는 해줘야 의사 전달이 되죠. 여기서 한국인들은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me too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분위기 완전 잡고 사랑해 했는데 나도 하고 토막으로 답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love you too 라고까지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아무튼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고요. 자, 다시 사이드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관련해 사용할 용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언어 운영 체계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인 OS라고 할 거예요. 한국어는 주목동 언어이니까 주목동 OS가, 그리고 영어는 주동목 언어이니까 주동목 OS가 사용되겠죠. 이 OS란 말은 주로 컴퓨터 운영 체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PC는 윈도우즈를, 애플의 맥북은 맥킨토시라는 OS를 쓴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제가 이런 용어들을 굳이 여기서 왜 하는지는 제 말을 조금 더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의 머릿속엔 주목동 O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처음 말을 배우는 아기 시절에 하루 10시간 이상 한국어 환경에 노출된 결과 스스로 추출해낸 언어 패턴이에요. 일단 이 언어 OS가 두뇌에 장착이 되면 특별한 문법 학습을 하지 않아도 새롭게 배운 단어들을 이 패턴에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국인의 한국어 활동은 이 주목동 OS를 통해서 생각이나 인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출력하는 원스텝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 패턴에 노출되었던 사람은 너무 다른, 너무 이질적인 이 두 OS를 아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나 대부분의 여러분처럼 주목동 한국어 OS가 이미 두뇌에 장착되어 버린 사람이 주동목 OS를 사용하는 영어를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Yep, it's very challenging. Very difficult.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아까 말했던 컴퓨터 예를 다시 가져올게요. 컴퓨터는 공장에서 출하될 때 내장되어 있던 OS에 다른 OS를 하나 더 추가, 탑재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아무 충돌 없이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OS를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어요. 즉 맥북의 맥킨토시 OS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윈도우즈를 깔아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플렉시블하지 않아요.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처럼 외부 세력에 그렇게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텃세를 부린다고도 할 수 있죠. Human brain is very territorial. 그래서 일단 한 언어의 OS가 모국어 운영 체계로 두뇌를 선접한 이후에 들어오는 다른 OS의 언어는 철저한 외국어 내지는 외계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학습 방법도 모국어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한국인이란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한국인이 한국어 스피킹을 하거나 한국어 작문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해야 하는 활동이 뭐죠? 그래요. 생각이라는 걸 먼저 해야죠. You gotta think first.
이 생각이 음성으로 출력되면 스피킹이 되고 글로 출력되면 작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한국인이 영어 작문과 영어 스피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죠? 여기에도 역시 생각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Oh yeah, this is English writing and speaking. So I gotta think in English.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주 목동 한국어 OS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생각의 주 목동식 프로세싱에 착수해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여러분은 이걸 주 동목식 영어식으로 바꾸고 여기에 사용되었던 어휘들도 영어 단어로 번역하고 문법도 체크하고 이런 수많은 스텝들 one step after another 이것들을 거친 후에야 영어 작문이나 영어 스피킹으로 사용 가능한 결과물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힘든 작업이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작업이 힘들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절망적이죠. 아무튼 이 작업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네, 번역이에요. It's translation.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이 하는 영어 스피킹과 영어 작문은 한영 번역, Korean English Translation 이고요. 영문 독해는 그 반대 과정을 거치는 영한 번역, English Korean Translation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새로운 주장이냐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냐? 전혀 아닙니다. 번역은 기원전 수백 년 전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유럽에서 언어 교육 방법으로 사용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효과가 검증된 언어 교육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전에 제가 친구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영어에 관심도 좀 있고 영어를 좀 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죠. 야, 네가 하는 영어는 결국 다 번역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했겠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대 하면서 정말 열광적으로 enthusiastically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혔구나. 그랬더니 다음 순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근데 번역이라는 말은 좀 그래. 뭔가 좀 따분한 느낌이 안 들어? 이 친구의 반응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 볼게요. Wow, that makes sense. But it's lame. It feels somewhat boring. 이 친구의 말은 이제 의역할게요. 번역이라는 말이 저는 어감이 트렌디하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다. 뭐 그 정도예요. 근데요, 꼭 패션뿐 아니라 세상 모든 거에는 물론 그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이에요. 나의 신체적 장점을 최고치로 살려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최고치로 끄집어낼 수 있는 스타일. 이게 바로 나한테는 최고의 패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실과 팩스에 입각해서 내 안의 역량을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법. 이게 최고의 학습법이에요. 제 말을 믿으세요. 믿어도 됩니다.